안녕하세요. 비가 왔다 놨다 요즘 지구의 기후가 아주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7월 15일에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정도 전에 매각된 남양주 독소리 소재 아파트 경매 사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과연 잘 받았는지 잘 받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 사정을 충분히 살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아쉬운 얘기를 드려야 할 입장이기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이런 영상은 혹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다수의 다른 입찰자 분들께 는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께는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 경매 물건에 제가 입찰했다가 떨어진 물건도 아니란 점, 따라서 어떠한 사심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본 사건 한번 살펴보면은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얼마 전 7월 15일에 매각된 본 아파트 경매 사건은 감정가가 6억 6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6억 6천만 원에서 길 현황을 쭉 보면은요. 최초 6억 6천에서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2억 2,638만 원일 때 경쟁률 5대1로 박모모 씨가 2억 7,999만 원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상태입니다. 2억 7,999만 원, 즉 2억 8천에서 만 원 정도 빠지니까 2억 8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앞선 매각기일 2022년 4월 4일에 3억 6,250만 원 정도의 매각이 되었다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통에 입찰 보증금이 몰취되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몰취된 입찰 보증금은요, 최저가의 10%였기 때문에 약 3,230만 원 정도를 몰취당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시다시피 재매각을 실시할 때 통상은 최저가의 20%를 입찰 보증금으로 정해 다시 매각이 될 때 입찰할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입찰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는 일단 2억 8천만 원 수준의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인근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해당 부동산의 시장의 분위기와 매매 효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경매 물건과 같은 동 9층에 동일 평형이 6억 9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감정가는 6억 6천으로 잡혔으나 현재 해당 아파트의 같은 동의 9층이요. 본 물건은 2층인데요. 9층이 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매매로요. 자, 본 경매 물건은 2층인데요. 2층을 감안하면 총 19층 중 2층에 해당하는 본 경매 물건이 9층의 물건보다 더 큰 매매 효과를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시장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도, 즉 해당 경매 물건보다 층고가 훨씬 더 양호한 9층 역시도 6억 9천에 매물로 나와 있은 지가 한 달 이상 되었고 현재도 거래 문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전쯤에 나와 있는 구층의 물건도 연락이 매매 문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본 사건은 일주일 정도 전쯤에 매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뉴스를 보면 연달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 폭등의 여파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서 일찌감치 정리하지 못한 분들 또는 혹시 영끌로 막차 탄 분들은 애가 타는 시절인데요. 일단 층고가 더 나은 구층이 6억 9천만 원에 나온 지가 벌써 1개월 이상 된 상태에서 본 경매 물건을 층고가 낮으니까 약 6억 5천만 원 수준의 가치로 잠정 평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이요. 그러니까 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 게 9층이니까 본 물건은 2층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약 6억 5천만 원 수준의 가치로 잠정 평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그마저도 매매가 어려운 시장임에도 말이죠. 자, 그럼 6억 5천만 원 정도인 매매 시세인 본 아파트를 최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박모모 씨가 2억 8천만 원 정도에 잡았습니다. 분명히 매우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자, 매매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거래가 힘들어도 또 추가로 가격이 더 빠진다고 해도 근 3억 7천만 원이나 싸게 샀으니까 안심해도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현재 매매 가능 시세를 6억 5천. 매매 가능 시세라기보다는 매매 가치? 현재 가치를 아까 우리끼리 약속한 대로 6억 5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2억 8천만 원 정도의 경매로 샀다라고 하면은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본 경매 사건의 권리 분석을 해 보면은요. 볼까요?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 가등기 이 6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등기부상 접수 날짜가 빠른 녀석을 소멸 기준이라고 했죠. 이 소멸 기준인 근저당권 2019년 5월 22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박모모 씨가 바로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것이죠. 즉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요. 최초에 계약한 시점이 2016년 2월 19일이고요. 그때 시점에 계약 시점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군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었는지 새로 증액한 2천만 원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요. 한 차례 보증금 증액을 하여 총 보증금이 3억 4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나와 잔금을 완납하면 그 금액에서 배당을 받고 싶다는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에서 배당은 됐고 난 매수인 즉 낙찰자로부터 받아야겠다는 것이죠. 얼마를? 3억 4천을. 법원의 매각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된다면 명도, 즉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저렴한 보증금에 이만한 집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렇게 배당 신청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알아보니 현재 전세금 수준이 이 해당 부동산이 약 5억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한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인 것이죠. 고로 이번 2억 8천에 1등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어찌 되겠습니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수 신고한 값이 2억 8천에다가
임차인의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떠안게 되었으니 결국 6억 2천만 원에 사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정 매매 시세가 약 6억 5천만 원. 그마저도 앞으로도 꾸준히 가격이 하락할 아파트인데 6억 2천만 원에 산 것이 잘한 것이라 축하해야 될 일일까요? 겨우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사려고 경매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후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글쎄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잔뜩 거품이 낀 부동산이 후퇴기를 거쳐 하락기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때는 억 단위 이상으로 저렴하게 경매를 통해 살 수 있다고 해도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살펴볼까요? 만약 이 물건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는 3억 4천만 원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현재 전세 시세가 5억 이상이니까 5억 이상의 임차인을 들여서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은 경납 대출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20년을 경매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연히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남은 대금은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아까 현재 임차인이 3억 4천만 원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주변 전세 시세가 5억 이상이라 너무 올라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한 것이다 라는 추정이 맞다면 3억 4천만 원을 돌려줄 테니 비워달라고 하면 이 박모모 씨가 순순히 이사를 나가겠습니까? 현재 3억 4천에 살 수 있는데, 더 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임차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입니다. 그죠? 2016년 2월 19일. 그럼 최초 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이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욕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계약 시점의 1차 종료 시점은 2018년 2월 18일입니다. 맞죠? 1차 계약 만료 시점은 2018년 2월 18일입니다. 자,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보증금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설정된 이후에 또 다른 채권들이 잔뜩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라고 말도 못하고 임차인은 주변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 나가겠다고도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겠죠. 자, 그럼 돌아오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은 언제일까요? 꾸준하게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돌아오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은 언제이겠습니까? 최초 2016년 2월 19일에 전세 계약을 하고요. 채권적 전세 계약입니다. 등기 부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전세권이요. 그래서 1차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은 2018년 2월 18일. 그 다음에 2022년 2월 18일이 최근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의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연락조차도 잘 되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임차인은요, 2024년
2월 18일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가 2022년, 오늘이 며칠이죠? 자, 현재 시점, 오늘 날짜가 2022년 7월 22일, 7월 21일이거든요. 7월 21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인 박모모 씨가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한 살 수 있는 시점은요, 2024년 2월 18일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1년 반 이상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매수인, 즉 낙찰자는요, 이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임차인이 앞으로도 1년 반 이상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받고 나가겠습니까? 위로금조로 약 3천만 원 정도 이상을 주면 모를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후퇴기 하락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적극 제가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권리 분석과 해당 부동산의 시장의 매매 동향은 충분히 살펴야죠. 과연 이 물건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아직 매각기일이 아직 일주일도 안 돼서 매각 결정이 안 났으니 낙찰자 신분은 아니죠. 아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 불러야죠. 자,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과연 잔대금을 납부 완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